투기장이 줄 게임이 아니잖아요. 랭크 게임이 더 주잖아. 랭크 게임은 자기가 넣고 싶은 카드를 넣고 하면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저는 진짜 투기장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 그게 본인이 고통받고 아무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저 후원 따냈습니다. 엠톤에 가서 만화를 봅시다. 우리가 하스스톤 하다 보면은 어딜 가도 꼭 있는 게 밧줄충. 밧줄 태우시는 분은 어떤 서버나 투기장이나 랭크 게임이나 심지어 선수진 난투해도 밧줄충은 어딜 가도 결국에는 있어. 거기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웹툰을 엠툰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도 맞밧줄을 태워도 되지. 상대는 뭐하고 면서 하스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소리 틀어놓고 그 이제 만화를 보면서 맞밧줄을 태울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정리하고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하스스톤의 대한민국에서 하스스톤의 역사는 항상 이제 웹툰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보통은 다른 웹툰 중에 조금 유명한 그 네로 시작하는 거랑 그 다로 시작하는 그런 웹툰들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분들은 저한테 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신성화밖에 쓸 거 없으면 썼어야 됐죠. 이건 어떨까? 일단 저는 핸드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제 핸드는 3장이 좋고 1장이 별로예요. 일단은 웬만한 건 코브라로 끊을 수가 있는데 그걸로 못 끊을 때 사술이 있고, 일단 5턴과 6턴에 코스트 맞춰서 나갈 하수들이 있고, 부대장 다음 턴에 나가기 살짝 애매하면 용기면 먼저 낼 거고, 범폭은 지금 안 좋은 핸드입니다. 범폭은 지금 내 핸드에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내가 먼저 필드를 잡을 상황에서 상대는 코스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폭 각이 잘 안 나올 거고요. 지금 상대가 영능을 쓴 거는 큰 거 냈다가 코브라한테 교환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영능을 쓴 건데, 저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게, 그러면은 내가 이제 큰 거를 내버릴 때 계속 쌓여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 서리 늑대가 필드에 5-5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가시덤불 호랑이의 공채가 5-5고, 이제 그 태엽 기사 있죠? 걔가 버프를 안 줘도 걔밖에 낼 게 없으면 반드시 내거든요. 공채 5-5. 서리 늑대는 4-4로만 안 내면 돼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는 4-4로 내야 될 때도 있어요. 드워프도 4턴에 그냥 낼 때 있듯이 서리 늑대도 그냥 그거밖에 낼 거 없으면 4-4로 내야 되는데 그건 실패죠. 그거는 엄청난 실패고, 서리 늑대가 따라서 필드에 5-5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아니라는 이유가, 가시덤불 호랑이를 우리가 사용할 때 한 2분의 1의 확률로 은신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시덤불 호랑이는 우리가 2번 쓸 때 한 번은 은신 효과를 받지만 한 번은 상대 입장에서 걔가 은신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 판이 한 판은 나와요. 2판 중에 한 판은. 그렇게 치면은 서리 늑대가 5-5로 나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죠. 2판 중 한 판은 가시덤불을 바로 화염구로 잡아내고 싶었거나 아니면은 불기둥 화작을 쓰고 싶었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 나머지 한 판은 어차피 상대가 뭐 돌진할 수도 없고 그냥 5 낸 거랑 5 은신 낸 거랑 차이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설명드리다 보니까 밧줄을 산 거고,
용기병을 내셨어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다음 팟에서 하고 방송 일정도 딱히 안 정해 놓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나는 프리하게 켜서 이제 청자분들이 엠툰에 가셔서 만화를 열심히 보시면은 제 삶이 좀 행복해지겠죠. 반대의 경우는 좀 불행해질 것 같고. 엠툰에 가서 만화를 보세요. 아, 일단 가입만 하세요. 들어가셔서 쿠폰도 나오고 아무도 손해보는 게 없다니까. 퀘스트를 주시오. DC가 다음 팟은 청자분들이 많은 게 제가 정말 다음 팟의 좋은 점이라고 보고, 안 좋은 점은 처음 오시는 청자분들이 많은 거. 제가 했던 설명을 또 드리면은 저는 상관없는데, 방송하는 입장에서 저는 상관없는데 또 듣고 또 듣는 사람들은 조금 고통이라서 그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아까 제가 블러드 픽할 때 이 카드 그렇게 좋은 카드 아니라고 했죠. 지금 블러드 써서 이겼는데 절대로 블러드 때문에 이긴 판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냥 내가 카드 한 장 떼고 해도 블러드 그냥 저거 버려도 내가 이긴 판이죠. 뭐 범폭도 있고 사술도 있고. 그러니까 블러드가 캐리하는 판은 진짜 거의 안 나온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블러드는 그렇게 중요한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TC각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봐봐요. 일단 우리가 투기장 게임을 할 때 아무 때나 정신지배 기술자를 픽하셔야 돼. 지금 어차피 TC각을 제가 배제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초보분들 기준으로 정신지배 기술자를 픽해본 적이 아직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단 한 장이라도 정신지배 기술자를 일단 픽을 하세요. 실전에서 상대 하수가 넷이 필드에 될 때마다, 넷 이상이죠, 한 번씩 체크를 하세요. 메모장을 열던 뭐 본인이 기억을 하던 한 번씩 체크를 해요. 그럼 12승 할 때까지나 3패 할 때까지 몇 번 나오는지 그걸 일단 체크를 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상대 거 가져올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 비율을 일단 따져보세요. 이렇게 이거 4번까지를 거듭을 하면은 이 1번부터 4번까지를 몇 번 해보잖아요. 투기장에서 정신지배 기술자란 카드를 거의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저도 상대 정배 기술자각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끔 3개로 유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충분히 유리한데 간혹 정배 기술자 딱 떴을 경우에 내가 유리했던 게임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주의할 때가 있고, 투기장을 100판 했는데 11승을 한 번도 못했다고? 제 생각에는 저같이 정석을 가르쳐주시는 분들 방송을 이용을 안 하셨으면은 100판 할 때 12승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령을 알면은 30번도 안 들어가서 11승을 할 수가 있는데, 요령을 모르면은 200번 해도 11승을 안 나와도 그게 유저가 그렇게 못하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TC각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 덱은 TC가 없습니다. 픽할 때 안 집었을 수도 있고, 가령 범폭이랑 TC랑 남은 TC 집나요? 범폭 집죠. 근데 픽할 때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 때 나왔어도 안 집을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제 덱은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상대 덱에도 TC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TC는 희귀 등급에서 픽 1순위가 아닙니다. 그건 보통 하늘빛 비룡이죠. 뭐 주술산 번개 폭풍이지만은 희귀 등급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안 나와요. 희귀 등급 이상부터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상대의 TC각을 항상 의식하는 거는, 상대는 하수인을 7개까지 필드에 낼 수 있는 게임인데 나는 필드에 하수인을 3개까지밖에 못 내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초보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 이거는 사실 약간 교육자들 책임도 있어.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TC각을 생각해서 더 이상 안 깔고 3개로 유지해줍니다, 이런 분들 꼭 있더라고. 제가 하스스톤 방송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근데 그거는 셀프 카운터를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지하는 거예요. 7개까지 깔 수 있는 게임에서 도대체 왜 3개까지 깝니까? 아니 근데 그 TC각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오해 소지가 있는데, TC각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신경 안 쓴다 이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신경 안 쓰는 거고, 아니면은 요 1번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요 보기 1번을 투기장에 들어간다, 30번까지 픽을 했을 때 내 덱에 정신지배 기술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 가령 투기장 3번 들어갔을 때 정신지배 기술자 한 번도 내가 픽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다는 거는 상대방도 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항상 불기둥, 지금 불기둥 맞으면 어떻게, 지금 정신지배 기술자 맞으면 어떻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P5 이상 할 수 있지 않는 한 불기둥에 결국에 다 죽을 건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불기둥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불기둥을 주는 거예요. 상대 덱이나 핸드에 불기둥이 없을 수가 있거든. 근데 나는 항상 불기둥 각 재고 앉아있으면은 이거 내가 줄게 하고 상대한테 불기둥을 그냥 준 거야. 그거랑 그냥 똑같은 효과예요. 못하러 상대한테 카드를 줍니까? 블러드 2장은 진짜 저도 싫었어요. 저거는 상당히 비추인데 어쩔 수가 없었어. 픽할 카드가 없었어요. 그 투기장이 요령을 알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하스스톤은 난이도가 쉬운 편인 게임인 것 같긴 한데 랭크 게임보단 투기장이 훨씬 어려운 게, 랭크 게임은 내가 딱히 노력을 안 해도 남들이 그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든 덱들을 그냥 이용을 하면은 나도 남들이랑 똑같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랭크 게임은 지금 뭐 커뮤니티를 돈다든지 해서 덱을 좀만 봐도 그냥 자체로 공략집이 있는 건데, 투기장은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피덱 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스스로 여러가지 원리와 이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그거를 제가 정리한 게 투기장 학 개론과 저희 카페에 있는 투기장 교실에 있는 강좌들이죠. 이거는 과부하가 사실상 없는 거로 보셔야 되는 게, 보통 1턴은 턴종을 한다고 했죠. 물론 동전이 있으면 2코 2코 이렇게 낼 수 있지만은 1턴 원래 턴종하는 턴에 하수 하나 내고 그 다음 턴에 쉬나, 턴종하고 그 다음 턴에 내나 별 차이가 없고, 심지어 동전을 아낀다고 해도 별로 각이 안 나와요. 2턴에 동전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내고 그 다음 턴에 동전으로 3코 내는 거랑, 아니면은 동전 쓰고 3코 내고 3코 내고 나중에 이걸 내는 거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1턴에 내는 거죠.
법사한테 왜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법사가 화염프로 잡아도 1대1 교환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잡히냐 안 잡히냐가 문제가 아니라 토템 골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그냥 늑대 인간이랑 1대1 교환됐죠. 이러면 된거야. 서로 카드 한 장 냈죠. 화염포랑 1대1 교환되면은 1대1 교환이 되는거죠. 서로 카드 한 장. 그러니까 모든 투기장의 정석에는 교환 효율이 뒷받침돼야 돼요. 카드 어떤 카드가 좋아요? 교환 효율이 좋은 카드가 좋은 카드입니다. 어떻게 할까? 나의 뜻을 복종하라. 이거는 불토를 섞어줘야 되나? 근데 저게 인형 의식이면 이제 상당히 거슬리죠. 어떻게 할까? 어차피 불기둥 7턴에 쓸려나가는 하수들이 지금 보이고 불토를 지금 생으로 내고 요거 정리 안하면은 그냥 불토가 잡히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내고 요거를 내요. 즉 얘를 무리해서 다 잡아내는 거는 얘한테 도발을 주는 거예요. 얘한테 도발 주면 발드로가 되죠. 상대는 대장장이를 냈는데 내가 셀프로 대장장이를 발드로로 진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음 턴에는 잡을 수도 있겠죠. 마침내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드로그를 잡아내고 싶은데 지금 얘를 1코로 내려면은 몇 개를 막아야 돼. 3명이 죽으면은 3코고 5명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5개를 그냥 이거 잡죠. 그러면은 얘를 먼저 잡아야겠죠. 말이 없네. 마찬가 본데? 이제 일단 먼저 킬각 봐야 되는데 얘로 먼저 쳐보고 이번엔 더 힘내겠어. 일단 지금 판에서 아까 대장장이에 다 안 박았던 거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직공을 하는 판단 그게 되게 중요한데 마차는 일단 조금 안 좋은 쪽의 카드죠. 마차는 안 좋은 카드고 투기장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초보분들이 일반적으로 투기장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정리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직공했더니 망하는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투기장 초보분들이 제일 하는 실수가 뭐 픽이 잘못됐다 그런 거 다 두 번째 얘기고 첫째로
그냥 정리만 했어도 되는데 무리하게 직공 지금 3점이라도 더 때려놔야겠다 했다가 괜히 필드 역전되는 그 사례를 일단 초보분들은 제일 주의해야 돼요. 저도 초보였을 때 제일 처음에 바꿨던 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웬만한 이프 상황에서는 전부 정리를 하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상황과 내가 정리를 하는 상황과 내가 정리를 해주는 상황, 내가 정리를 해주면 안되겠죠. 상대는 나의 적인데 왜 내가 도와줘? 그건 상대를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 하수들한테 도발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상대의 모든 하수에 도발을 부여해주는 건데 서린의 도발에 걸려있으면 끔찍하겠죠. 센진만 해도 도발 때문에 서린보다 공이 낮은 건데 많은 초보분들이 상대의 서리발한 서린한테도 도발을 줘요. 그럼 진짜 서린을 리스크가 없는 사기 카드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도발이 거기에 있을 거면은 공이 1이 준 게 센진인데 공 4짜리 센진도 상대는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하수한테 도발을 주는 실수는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부품 얻어가지고 흑기사가 내 핸드에 있지 않는 한 상대 하수한테 도발을 보통 잘 안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은 하알못이 되는 거지. 초보가 되는 거죠. 왜 그거를 상대한테 거냐. 그걸 내 거한테 걸어야지. 근데 우리는 많은 때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하수한 도발이 없는 하수는 도발이 없는 대신 다른 장점이 있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잡아내려고 다들 이제 내가 먼저 정리를 해주면은 그 하수한테 도발을 주는 거죠. 덕분에 12승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M2에 가셔서 만화도 좀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공부만 하라고 하면 안 돼. 저도 학생 때 이제 조금 더 자유분방한 선생님이 호감이 갔었지, 너무 이제 교과서 딱 펴고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오고 내일 진도 여기까지 나오고 약간 로봇 같이 하시는 분들, 그런 선생님들은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스스톤 투기장도 공부도 하면서 게임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만화도 보자는 거지. 들고 갈까? 그러니까 정리가 항상 직공보다 먼저다라고 초보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냥 저는 180도 돌리려고 설명을 드려요. 이 화면을 180도 거꾸로 돌리면은 내가 발리라가 되고 상대가 쓰라리 되죠. 애매할 때마다 화면을 180도 돌리세요. 모니터를 180도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180도 돌려서 지금 내가 상대면은 상대가 내가 정리를 해주는 게 더 뼈아플까, 직공을 하는 게 더 뼈아플까, 그걸 생각하면 좀 쉬워요. 얘 먼저 낼게요. 널 저승으로 데려가 주마. 이거는 일단 안 칩니다. 영능에 잡혀요. 그냥 멀리건은 어느 정도의 덱 밸런스와 어느 정도의 운이죠. 일단은 후턴 빨 게임이에요. 무조건 투기장 후턴이 유리하고, 그게 멀리건에서 안 말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후턴이 유리한 거죠. 근데 지금처럼 선턴이 저 콜을 다 들고 하면은 선턴이 후턴보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턴이 저 콜을 지금처럼 쉽게 찾아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테니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테니스나 탁구 같은 거 보면은 서브권, 배드민턴이나 서브권 가진 쪽이 유리하죠. 그래서 서로 돌면서 하는 거잖아. 하스스톤 투기장에서 선턴이냐 후턴이냐는 서브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불공평한 게 테니스 같은 거는 그래서 서로 똑같이 서브권을 갔는데 똑같은 횟수로, 하스스톤은 투기장은 한 사람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몇 번을 성공하고 몇 번을
후공을 하는지, 후공을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성공을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그게 반드시 5대5 비율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조금 유불리가 있다는 거지. 불공평하다는 거지. 네가 정말 화끈하군요. 이분은 이제 이만년 선생님 팬인 걸로. 그러니까 이분도 웹툰을 보는 거죠. 만년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걸 던지냐. 만년 선생님 팬인 거지. 그러니까 이분도 웹툰을 보는 거고, 하스스톤은 사실 웹툰을 보면서 해야 돼. 하스스톤은 그냥 하는 게임이 아니야. 웹툰 보면서 하는 게임. 꿈과 마주해라. 설상의 시작이다. 말이 없네. 늑대인간으로 치는 방법도 있었어요. 지금 3턴까지 돼서 도적이 또 영능 쓰고 종료하면 좀 그래서. 선택지가 정말 많아. 근데 그냥 안 쳐도 될 것 같아. 도발이 안 걸렸고. 타올라라. 타올라라. 일단은 불정이랑 부대장 또 든든하게 있는 게 네가 좋고. 정말 화끈하군요. 동력 투입. 사원문 생성 완료. 이 3이랑 영웅으로 2, 3을 잡으면은 저거 1피 남은 거에 또 늑인을 박아야 되는데, 뭐 하수 내려면은 그냥 2, 3이랑 코브, 상대가 코브라를 잡을 수도 있어요. 영웅 더해서 뭐를 내야 되니까. 이건 어떨까? 코브라 잡을 것 같은데? 아니네, 아니네. 해야 해. 근데 그 아까 성기사, 첫 번째 경기 성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무튼 코브라가 안 죽었는데 다음 턴에 뭔가 대책이 있지 않는 한, 다음 턴에 부대장 내지 않는 한 필드를 너무 빼앗겨버려요. 설상의 시작이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지금은 불정으로 잡아도 됐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 코브라 필드 어그로까지 있을 때 첨보를 상대가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부대장을 먼저 내고 상대가 적당한 하수를 냈을 때 불정으로 잡아내고,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대장이 정말 좋은 카드인 이유는 공채가 안 쉽기 때문에 뭔가 돌진으로 상대 하수를 꼭 끊어야 된다라는, 우리 구역이다. 보통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직공을 했어도 어그로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를 잡아내냐 승리하리라. 직공을 하냐인데, 반드시 승리하리라.
지금 2피 남은 코브라를 잡을 수단이 없을 경우가 진짜 끔찍해서. 아 근데 코브라 가운데 놔두면 안 되죠. 배신. 코브라 가